네, 안녕하십니까.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. 오늘 관심 종목 B그룹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한금융지주입니다. 신한금융지주도 지금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러나 캔들은 좀 괜찮아 보이고, 일단은 이제 전 거래일날 금요일날 좀 더 양봉이 서면서 후행스핀이 구름대를 놔줬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은 한 번 더 좀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위치에서 기준선을 지지받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, 이렇게 캔들이 좀 밀린다면 후행스핀도 캔들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신한금융지주는 좀 다음 주에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일부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되 이때의 고점들을 좀 돌파를 할 때,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. 딱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쭉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때 사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신규로 가져온 것 같은데 하나금융지주입니다.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후행스핀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다 구름대에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지금 뭐 일부를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요거 고점 돌파할 때 뭐 2차 매수, 요거 고점 돌파할 때 3차 매수 하는 식으로 분할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뭐 자리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요거는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매수하고 있었던 현대해상이랑 지금 위치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, 캔들과 후행스핀만 놓고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으나 이것도 이제 기준선을 좀 계속 지켜주면서 좀 가야지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선을 잡고서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.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. 우리금융지주도 이때 한번 말씀드리고 쭉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어 보입니다. 그러나 조금은 눌릴 것 같아요. 눌리면서 전환선의 지지를 받거나 뭐 기준선 따라오면서 기준선 지지 받거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단기수도 좀 꺾일 것 같고 RSI도 많이 좀 올라온 상태여서 한번 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좀 추세를 전환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, 요거는 RSI가 눌리면은 매도하는 거는 뭐 동일하되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쭉 빠지면은 조금은 좀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을 좀 보면서 가되 조금 더 빠른 매도를 잡으시면은 그냥 스토캐스틱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요거는 RSI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 스토가 좀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일부 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뭐 간다 이러면 추가로 매수하시는 그러한 기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기업은행입니다. 기업은행도 우리은행이랑 동일한 날에 말씀드렸고 지금은 딱 부합하는 정도로 마감됐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것도 단기 스토는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빠졌다가 또 전환선이나 뭐 기준선 같은 거 지지를 받고서 다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러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살짝 RSI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고, 이것도 요 날인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수익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조금 빠진다면 그냥 평단가 정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얘가 우리은행만큼 많이 가지 못했으니까. 아닌가? 근데 요때 말씀드렸나 좀 헷갈리긴 하지만 현재로서 봐서는 괜찮아 보이되 조금 밀린다면은 그냥 평단가에서 던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손실을 보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손해보지 않는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거나 기준선을 조금 더 보셨다가 올라갈 때 더 사신다든지, 그걸 가지고서 동일하게 우리가 잡았던 그 매수와 매도의 기준선을 가지고서 하시거나 RSI 가지고 하시거나. 그리고 다음 오리온입니다. 오리온도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캔들들이 구름대와 기준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양봉이 서면서 후행스핀이 하루만 더 월요일날 조금 더 양봉이 서면은 충분히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월요일에 양봉이 서면은 1차 매수, 이때 고점 돌파할 때 2차 매수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면 될 것 같되, 이것도 뭐 기준선이 깨진다든지 뭐 구름 아래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GS입니다. GS는 지금 딱 그 기준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.
그래서 제가 A그룹에서 말씀드렸던 뭐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후행스핀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밀리거나 횡보했다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은 좀 캔들이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대로 조금은 쭉 빠진다면 A, B, C로 보고,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계속 좀 지지를 받으면서 간다면은 이때 고점 돌파할 때 매수를 1차 하고, 이때 고점 돌파할 때 2차 하는 그런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. NH투자증권 지금 캔들들이 좀 횡스핀이 캔들이 저항받으면서 좀 밀렸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음봉이 서면은 바로 좀 구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기준선을 뭐 이탈하거나 구름대 아래로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만 이틀 하루 정도만 좀 보되, 횡스핀도 이렇게 쭉 내려가고 캔들도 쭉 내려간다면은 좀 일부를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일단은 횡스핀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구름대들의 좀 이렇게 저항을, 지지를 좀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며칠만 더 지켜보되, 뭐 기준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좀 일부 매도, 그리고 구름대 하방으로 이탈한다 이러면은 그냥 완전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만도입니다. 만도도 비슷합니다. 이것도 다른 자동차 관련 섹터들 중에서는 먼저 조금 더 구름대를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, 그러나 후행스핀이 구름대에 머물러 있어서 캔들도 지금은 좀 횡보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이때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캔들들이 이게 좀 이렇게 따라간다면은 캔들도 이렇게 좀 빠질, 구름대로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되, 여기서 이렇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때 고점을 돌파할 때, 지금 요거가 64,800원이네요. 64,800원을 돌파한다면은 매수를 좀 하고, 돌파하지 않으면은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접근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한전기술입니다. 한전기술은 지금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잘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히 수익 중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기준선들을 좀 터치하고 가고 있어서, 그리고 요즘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것은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고저 이런 것들은 좀 들먹더라도 한전기술을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되, 조금 더 양봉에 섰다가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고 다시 꺾일 때, 그럴 때 일부 매도, 기준선 이탈 시 일부 매도,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롯데칠성입니다. 롯데칠성도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. 현재가 이게 완전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C가 나오고 뭐 이렇게 상승 추세인 종목들이라면은 이런 때 고점들을 좀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혹은 기준선을 지지받으면서 더 갈 거니까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이되, 일단은 요때쯤 되겠네요. 요때쯤에서 RSI가 일부 매도 시그널이 한번 나왔으니까 만약에 요중에서 뭐 매수를 하신 분들이시라면은 일부를 정리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고, 조금 이렇게 빠졌다가 이때의 고점을 좀 지지받고 기준선도 지지받으면서 간다면 그럴 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롯데칠성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다음 파라다이스입니다. 파라다이스는 현재로서는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. 상승 추세가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여기서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썩 힘이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기준선을 잘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고, 이것도 다음 주 중으로 후행스핀이 빠질지 아니면 이렇게 위로 올라올지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기준선 가지고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.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이것도 뭐 며칠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은 그냥 한 보합하는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긴 하지만, 그래도 횡스핀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잘 올라와 있는 상태라 괜찮아 보입니다. 그러나 조금 거슬리는 것들은 단기스토나 장기스토 같은 것들이 슬슬 다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뭔가 좀 힘이 다 했나?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그래도 장점이라는 것은 이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바닥들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가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, 스토캐스틱들만 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밀렸다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캔들과 후행스팬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,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지 지금은 후행스핀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잘 올라와 있는 상태라
일부러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때 고점 돌파할 때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게, 약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다음 CJ CGV입니다. CJ CGV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호행스핀이 캔들에 좀 저항을 받고 있어서 여기서 좀 이렇게 횡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요거는 그렇게 좀 됐네요, 다행히. 그래서 이것도 좀 조만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호행스핀이 좀 횡보를 하면서 가로로 좀 뚫고 올라오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이때 고점 돌파할 때 1차 매수하고, 이때 고점 돌파할 때 2차 매수하고, 이때 고점 돌파할 때 3차 매수하는 뭐 그러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코리안리입니다. 코리안리는 제 보유 종목인데, 일단은 RSI가 일부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때 고점까지 해가지고 수익이 나쁘지 않았는데, 좀 이틀간 좀 빠지면서 수익률이 좀 줄었습니다. 저는 좀 평단이 좀 낮은 편이어서 한 9,800원 정도 선이어서, 일단은 요거는 저는 기준선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요때 고점들을 돌파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손해 중이실 것 같은데, 만약에 기준선을 깬다면은 좀 손절을 하셨다가 기준선을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날 그리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RSI가 좀 매도 시그널이 한번 나왔으니까,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부 30% 정도를 좀 매도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기준선도 깨진다 이러면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한섬입니다. 다음 한섬이고,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되 이것도 이렇게 좀 밀리더라도 기준선을 좀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캔들도 그렇고 호행스핀도 그렇고 좀 나와 있는 상태여서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되, 지금은 이 기준선과 호행스핀이 조금은 거리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.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얘도 삐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군데, 이거를 일단은 뭐 매수를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상승 추세가 붙으면서 이때 고점을 아까 롯데칠성인가요?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완전하게 좀 돌파 나오고 지지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면은 좀 조금 더 괜찮게 봤을 것 같은데, 이렇게 계속 좀 깼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한가 봅니다. 그래서 한섬은 조금은 소극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한진중공업입니다. 한진중공업은 다행히 호행스핀이 좀 캔들 지지받으면서 기준선 위로도 잘 올라왔습니다. 그러나 요거는 다음 주부터 좀 양봉이 서면서 확실하게 기준선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좀 올라와서 여전히 관심 종목에 그대로 두되, 이거는 요때 고점들 돌파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교보증권입니다. 교보증권도 금요일날 좀 보합하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매수는 하진 않았죠. 매수는 하진 않되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되, 일단 스토캐스틱들이 좀 꺾이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기준선을 지지받고 다시 간다면은 그럴 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동 쪽으로는 B일 수 있고, 일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어서 가져왔었던 건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날 양봉이 서면서 올라간다면, 이때 고점을 좀 돌파한다면은 1차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때 고점들을 좀 돌파한다면은 또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심 종목 B그룹도 말씀드렸고, 뭐 A그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장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요즘 잘 나가는 그런 종목들, 뭐 메타버스나 뭐 엔터주나 아니면 뭐 은행주, 금융주, 뭐 보험주 이런 것들로 이제 11월과 12월을 잘 지내시다가 대형주의 차트가 왔을 때, 대형주의 시기가 왔을 때 그러한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.